오늘의 이야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나라, 그 이면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비 문제, 그리고 수많은 가정을 짓누르는 건강보험의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예고된 대대적인 보험료 인상은 많은 이들의 시름을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지식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어갑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흔히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개혁법의 보험료가 2025년부터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가 상승의 일부가 아니라 그동안 유지되어 온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변화의 기로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현 정부가 제공해왔던 보험료 보조금, 즉 세금 공제 혜택이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조금은 연방 빈곤선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보험 혜택을, 그리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산층에게도 보험료가 연소득의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살인적인 의료비 부담에서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책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약 6만 2천 달러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월 440달러 수준이던 보험료가 앞으로는 680달러에서 최대 74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쌓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12만 8천 달러 이하, 가정도 월 1000달러 미만으로 유지되던 보험료가 1500달러 이상으로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인 어반 인스티튜트는 이로 인해 연간 보험료가 개인당 최소 2,900달러 이상 인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직장 보험이 없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버로딩이라는 복잡한 정책의 폐지 가능성도 보험료 인상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과거 이전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비용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자 보험사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중간 등급인 실버 플랜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은 바로 이 실버 플랜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조금 액수도 덩달아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은 오히려 등급이 더 높은 골드 플랜을 보조금을 받아 실버 플랜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실버 로딩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만약 현실화된다면 브론즈나 골드 플랜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시스템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점점 이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입 절차가 복잡해지고 소득 증명이나 건강상태 검진 등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차피 병원 갈 일도 별로 없는데 매달 수백 달러씩 내야 하나 라는 회의감을 느끼는 젊은 층이 많아진 것입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물지 않는다면 굳이 비싼 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한 달에 400달러면 자동차 할부금과 맞먹는 큰돈인데 1년에 병원을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젊은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지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험 시스템에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액이 수입보다 훨씬 커지게 되고 이는 다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주요 보험사들은 이미 2026년부터 예상보다 높은 약 10%에서 20%의 추가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여러 계층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타격을 줍니다.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연간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은 가족 플랜으로 인해 연간 5,000달러 이상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젊은 층의 이탈로 인해 가파르게 오르는 보험료를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인에게는 다소 낯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돈 몇천 원이면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에 익숙한 우리에게 미국의 의료 현실은 충격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 서비스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급차를 한 번 타는데 수백만 원, 간단한 수술에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이 없다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한 가정을 파산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며 병원의 문턱을 크게 낮춰주었습니다. 물론 소득 상위 계층은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혜택을 누립니다. 또한 예방의학 차원의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물론 한국 의료 시스템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인구 대비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부족하여 좋은 의사를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과 최첨단 의료 기술을 선도하며 한국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병이나 난치병을 고치는 사례도 여전히 많습니다. 즉, 미국의 의료 수준 자체가 낮은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그 혜택을 누리기까지의 문턱이 극도로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암울한 전망 속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오르는 보험료를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복잡한 시스템 속에는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존재합니다. 바로 건강저축계좌, 즉 HSA입니다. HSA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잠시 우리의 은퇴준비 방식을 떠올려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HSA는 바로 이러한 세금 혜택의 개념을 유료비에 적용한 특별한 저축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HSA는 세 가지 강력한 세금 혜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첫째, 계좌에 돈을 넣을 때 그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되어 당장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되어 불어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셋째, 이렇게 모인 돈을 병원비, 약값, 치과 비용 등 자격이 되는 의료비로 사용할 때는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넣을 때, 불릴 때, 그리고 쓸 때 모두 세금 혜택을 받는 트리플 크라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HSA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높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HDHP는 말 그대로 병원을 이용할 때 가입자가 먼저 지불해야 하는 디덕터블 금액이 높은 보험 상품입니다. 대신 매달 내는 보험료는 일반 보험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달 $1,000짜리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은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월 보험료가 $500로 저렴한 HDHP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매달 $50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약한 돈의 일부 또는 그 이상을 HSA 계좌에 꾸준히 저축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 건강하다면 HSA 계좌의 돈은 세금 혜택을 받으며 투자를 통해 안전하게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 돈은 65세 이후에는 일반 은퇴 계좌처럼 페널티 없이 인출하여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즉, 건강할 때는 훌륭한 은퇴 투자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목돈이 드는 병원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HDHP는 디덕터블이 높기 때문에 수천 달러를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HSA 계좌에서 세금 없이 돈을 인출하여 이 디덕터블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저렴한 보험료를 내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금을 세금 혜택과 함께 마련해둔 셈이니 이보다 더 든든한 보험은 없을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HSA에는 개인은 연간 최대 $4,300, 가족은 $8,550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은 추가로 $1,000를 더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병원비, 수술비, 처방약, 치과 및 안과 치료는 물론 물리치료, 심리상담, 그리고 특정 조건 하에서는 노인 요양 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입증만 된다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어 여기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HSA는 은행이나 피델리티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개설할 수 있으며 보험 브로커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설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HSA와 HDHP의 조합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특히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건강하고 병원 방문 횟수가 적은 젊은 층이나 중장년층. 둘째,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없어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셋째, 높은 소득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서 절세 수단이 필요한 분들. 넷째, 당장의 의료비 대비와 함께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하고 싶은 분들. 물론 만성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방문하고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디덕터블이 낮은 일반 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솟는 보험료의 시대,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청구서를 받아보는 대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우리에게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HSA라는 도구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와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다가오는 의료비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한 미래를 진심으로